안녕하세요, 준이온입니다. 자, 오늘은 콜이나 코딩하자 네 번째 시간 논리 연산과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부터 살펴보죠. 자, 공책 48건과 연필 36자루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학생들의 수가 n명이라고 할 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오. 해서 n이 8, 9, 12,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중1 수학 문제죠. 자, 어떻게 판단하면 되죠? 약수 문제죠. 약수. 디바이저, 영어로는 디바이저라고 합니다. 자, 약수의 정의가 뭡니까? 약수,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나머지가 0인 수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제 나머지 연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수 n이 있으면 그걸 이제 d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이면 약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책하고 연필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공약수를 구해야 되죠. common divisor, 공약수입니다. 그죠? 공약수는 두 개 이상의 어떤 자연수 또는 정수가 가지는 공통인 약수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공책이 48권, 연필이 36자루를 대입해야 되겠죠. X에다가 대입하고 Y에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 수는 N이 8명으로 주어졌죠. 이게 이제 8이기도 하고 9이기도 하고 10이기도 하고 얼마라고 했지? 14기도 하고 이렇게 N이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고, 뭡니까? 요 X, 이 X를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가? 즉 X, 공책을 딱 떨어지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연필도 나누었을 때 0인가? 즉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가? 즉 이 n이 x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y의 약수인가? 즉 공약수인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명제라는 거 배웠죠. 그죠? 그 명제의 논리 합, 이거 and니까 논리 곱이죠. 그죠? 논리 곱을 해서 and, 파이썬이 직관적인 이유가 이렇게 and라고 쓰면 됩니다. 영어로. 요 조건을 다 만족하면, 즉 공책의 수와 연필의 수의 공약수이면, n이 공약수이면 그걸 이제 if라는 영어 단어를 써야 돼요. 만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제 공약수, 요 뒤에 이제 콜론이 붙는 것도 주의 깊게 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약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프린트, sure,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else입니다. else가 이제 아니면이라는 뜻이고, 만약이고, 만약이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요것도 이제 콜론이라는 게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응 아니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룹 아이디에 들어가서 이제 코딩 04.파이라고 만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코드에 있는 거를 한번 여기까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노트의 개수가 학생이 8명일 때 실행을 하면 여기 파이썬 3 코딩 04.파이 이렇게 실행하면 됩니다. 응 아니야. 8은 48과 36의 공약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을 얼마로 했나요? 9도 했었고, 바로 답을 한번 해보죠. 12가 답입니다. 12가 sure you can do it 할 수 있죠. 그죠? 뭐 14도 안 될 거예요. 14도 이렇게 보면 응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이제 12가 공약수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해보면 이게 최대 공약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논리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논리 곱 이제 AND 연산이죠. 그리고 연산 AND A AND B라고 하면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 그 다음에 논리 합도 할 수 있죠. O와 A, O와 B라고 하면 A 또는 B가 참이면 참인 거죠. 그 다음에 부정 아니야 not 이거는 AND하고 OR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었죠. 이항 논리 연산자입니다. not은 뭐겠어요? A가 아니야 했으니까 하나만 필요하죠. 그래서 단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단항을 영어로는 유너리라고 해요. 이항은 영어로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유너리 오퍼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요 놀라운 거는 코린이 여러분들은 이 논리 곱, 논리 합, 부정 이런 거 이제 안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코딩 하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요 세 개만 있으면, the same도 할 수 있고, 이진수로, 뺄셈도 할 수 있고, the same하고 뺄셈을 할 수 있으면, 곱셈도 할 수 있고, 나눗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the same,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면, 뭐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뭐 사인 함수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함수도 구할 수 있고 미적분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계산하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의 기본이 뭡니까? AND, OR, NOT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 시간에는 이걸 배우잖아요. 명제를 배우잖아요. 명제, 그죠? 명제가 뭡니까?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모호한 거는 명제가 아니죠. 윤희원 박사님은 잘생겼다. 이런 건 명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윤희원 박사님은 웃기다. 이런 거는 참이죠.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명제식은 우리가 이때까지 덧셈 곱셈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P and Q O와 P and R O와 not P and Q and not R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이제 명제식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명제식도 우리가 이제 AND하고 OR하고 not만 있으면 이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AND는 이렇게 OR는 이렇게 not은 이렇게. 근데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AND OR not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명제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변수에 또 저장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아직 명제식이 안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 코린이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한번 진리표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진리표.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배웠죠, 그죠? 진리표라고 배웠죠. 자, 어떤 x가 한 개 있을 때는 이게 명제식에 쓰이는 변수일 때는 true 아니면 false죠. 그러면 이제 not x를 하면 즉 x가 true일 때는 not x를 하면 false가 되겠죠. 이게 이제 진리표잖아요, 그죠? 이제 x가 있고 not x가 있으면 false일 때는 true가 되죠. 이게 이제 진리표 다 구한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하면 x와 not x를 이렇게 프린트하면 이제 not 연산의 진리표 다 구한 거죠. 요거는 뭐겠습니까? 자, xy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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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아, 오늘 자꾸 왜 개그 욕심이 나지? 자,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이거 잘못됐다. false false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됐네. false false 해야 되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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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이제 요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xy 값을 AND 했는 모든 진리표가 나올 것이고 OR 했는 모든 진리표가 나올 겁니다. 그죠? OR는 AND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true true일 때만 true이고 나머지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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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죠. 그죠? 얘는 true true일 때만 이제 false false일 때만 false이고 OR니까 나머지는 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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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아까 잘못됐으니까 고쳐주고, 제가 구글 드라이브 공유할 때는 고친 걸로 공유할게요. 그냥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고쳐 쓰라 할까. 자, 일단 난연산의 트루스 테이블 이제 확인을 해보면 true일 때 false가 되고 false일 때 true가 되고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AND 연산을 한번 가지고 해봅시다. AND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true true이면 true, 나머지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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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OR 연산도 한번 해봅시다. OR 연산을 이렇게 해보면 true true false false 했을 때만 false이고 나머지는 true true true가 나온 게 보이시죠?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그죠? 나중에 이거 이제 순열과 조합 나오면 순열에서 이 경우의 수 따지는 것도 이제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무식하게 자동으로 생성 안 하고 이렇게 또 폴스, 이거 잘못됐네. 자,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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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요 이제 경우의 수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뭘 출력하냐면은 x or y and not x and y. 자, 좀 복잡해 보이죠? x or y 했는 거를 and 하는데 뭐하고 and 하냐면 x and y를 not 했는 거하고 and 한대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니까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명제식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거는 왜 오화가 두 번이나 있나요? 없애고 그렇지. 없애고 얘가 false고, 자, 얘를 이제 아까 그대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자, 요게 재밌어요. 잘 봐요. true true이면 false죠. false false이면 false죠. true와 false이면 true가 되죠. false와 true이면 true가 되죠. 아, 이거 재밌잖아요. 이런 게 재밌어야 되는데. 자, 요 연산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x하고 y가 같을 때가 있고 x하고 y가 같지 않을 때가 있죠. x하고 y가 같지 않으면 true가 되고 x하고 y가 같으면 false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논리 연산이에요. 이런 거를 이름을 그래서 붙였어요. XOR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XOR라고 하냐면 exclusive OR, 영어로는 그 exclusive 하는 게 배타적이라는 뜻이죠. 그죠? 배타적인 논리 합이다 해서 XO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 연산은. 그리고 이 XOR을 하면은 뭘 할 수 있다? 이 X와 Y가 두 개의 변수가 이항연산자죠. 이 두 개의 변수가 서로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기호로 요 꺽쇠 기호로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꺽쇠 기호,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꺽쇠 기호 말고 요 좀 작아요. 약간 위첨자처럼 생긴 요 꺽쇠 기호로 XOR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유용한 논리 연산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을 우리가
쓸 줄 알면 그걸 가지고 이제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해봤듯이 if라는 이런 걸 이제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 if라는 키워드를 써서 괄호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조건식을 쓸 수 있는 거죠. 명제식. 이 명제식의 조건식을 써가지고 얘가 참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true 이렇게 되면 요 땡땡을 한 게 이제 블럭이라는 걸, 이 블럭 이제 여러 개의 문장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블럭들을 실행해 줘라. 그 블럭이 언제 끝났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빈칸으로 띄워줘야 요 땡땡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띄워준 문장들을 전부 다 하나의 if 안에 있는 블럭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조건 만족 안 하면 어떡할 건데, else에 있는 블럭들을 실행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else도 블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else에 이제 또 그 콜론을 붙여 가지고 문장들을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적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건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을 입력을 하려면 뭐 95점이면 이게 A고, 뭐 94점이면 이게 B다. 84점. 이렇게 이제 성적을 구분하려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파이썬에서는 if 한 다음에 조건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elif. else if를 줄여가지고 elif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가지고 이제 해보고, 이거 elif를 여러 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걸 다 만족 안 하면 이제 else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라. 이렇게 이제 if, elif, else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조건에 관련된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x에 있는 값이 지금 3을 할당했습니다. 이 x에 있는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나머지 연산을 2로 나머지를 구해봐요.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짝수네.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면이죠. else니까 홀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x가 이제 3일 때 얘를 실행하면 홀수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x가 이제 4면 실행해 보면 짝수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if문을 이 논리식 명제식과 if else문을 이용을 하면 이제 모든 조건 관련된 처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else if를 이용해서 내가 점수가 85점이면,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잘 봐야 돼요. 85점이면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검사해요. 여기서 false가 나왔죠. true면은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블락들을 실행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전체 if 문장을 다 빠져나가서 여기로 가야 되죠. 근데 얘가 false면 그 다음에 elif로 가보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내가 보통 이제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을 때 B로 하고 싶은데, 이 90보다 작은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if문에서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미 이제 90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판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B인 거죠. 그럼 요 문장에서도 false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가니까 이미 이제 얘는 80보다는 작다는 게 확인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7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여기서 AND 해가지고 포인트가 80보다 작은지 이거 확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가 60보다 크면 D. 자, 이 조건을 다 만족 못했다. 그러면은 결국엔 6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조건에 들어가서 무조건 F를 출력하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포인트가 85일 때는 이렇게 B가 출력되죠. 만약에 65이면 어디서 걸리겠어요? 65이면 여기 가서 아니네.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아니네. 여기 가서 또 아니네. 여기 가서 맞네 해서 여기서 이제 프린트 D를 출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제 프린트 D 해가지고 D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 연산과 if else 문을 사용해서 조건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 한번 봅시다. 컴퓨터 과학 개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심플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생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냐면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 x, y, z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 개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출력하시오. 자, x, y, g가 x는 3, y는 4, g가 5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딱 봐도 g죠. 근데 x가 5 더하기 7에 5 더하기 7승, y는 5에 5승 더하기 7에 7승, z는 5에 7승 더하기 7에 5승. 이 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되게 큰 수의 큰 수를 제곱하니까 얘를 더한 것보다는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x겠죠, 그죠? 이 값을 모르잖아.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FA는 3A의 3승 마이너스 루트 2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X는 F2.12, F3.17, F2.84 이렇게 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출력하지? 근데 이것도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딱 보면 알죠? 뭐가 답인지. Y가 답인 걸 알죠? 왜 그래요?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증가하는 함수죠. 증가하는 함수니까 x가 크면 클수록 값이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얘가 답이라는 건 아는데 이 값은 얼만데?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래 이제 컴퓨터한테 그런 일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보면 이제 x, y, z를 이제 3, 4, 5로 두고 자, 만약에 if x가 y보다 크고 x가 z보다도 크면 이게 x가 제일 큰 거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 x 출력하면 되죠. 만약에 y가 x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면 이건 이제 y가 제일 큰 거죠. 그러면 프린트 y 하면 되죠. x가 제일 크지도 않고 y가 제일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else 뒤에는 이제 g가 오면 되는 거죠. 쉽죠? 해볼까요? 보고 다른 것도 보고 합시다. 자, 얘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대입 수식을 만들어서 그 결과값을 대입을 해요, 그죠? 우리 값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수일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이거는. 맞죠, 그죠? 변수 x, y, g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든지 상관없이 이 로직은 똑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자 a에 2.12를 대입해서 그대로 수식을 fx를 대입해서 fa에 대입해서 x 넣고 a에 3.17로 바꿔서 그대로 대입해서 y에 대입하고 2.84로 바꿔서 그대로 대입해서 z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x, y, z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은 나왔죠. 함수값은 나왔죠. 그걸 가지고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또 오타가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해 봅시다. 얘를 실행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z가 제일 크다, g가 제일 큰 숫자다,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실행을 하면 어휴, 굉장히 큰 수네요, 그죠? 얼마냐? 하여튼 큰 수가 x가 제일 큰 수다. 그리고 값은 이거다 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y가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단조 증가하는 함수니까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y가 답일 거예요, 그죠? 맞네요, 그죠? y는 70.6937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if else 문장 안에 또 if else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x와 y와 z가 이제 각각 값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중첩된 네스티드라고 해요. 네스티드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이 중첩된 if 문장을 이용해서 if가 x가 y보다 크면 이런 조건에서, 즉 x보다 y가 일단 크다고 그러면 x하고 z하고 비교해서 더 큰 게, 만약에 x가 z보다 더 크면 x가 최대값이죠. 아니면 z가 최대값이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맞았어. 그러면 y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y하고 z하고 비교해가지고 y가 z보다 더 크면 y가 최대값이죠. 요것도 안 맞으면 z가 최대값이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코딩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 자,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정답을 줘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x가 최대값이면 한 번, 두 번 비교하고 출력을 하죠. 만약에 y값이 최대값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비교하죠. 만약에 z가 최대값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비교해서 일로 오죠. 자, 두 번을 비교하거나 네 번을 비교하거나 네 번을 비교해야 되고, 그죠? 그럼 총 몇 번이에요? 10번을 비교하죠, 그죠? 평균적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중첩된 조건문을 사용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최대값이면 x가 y보다 크고 x가 z보다 크니까 두 번 만에 찾죠. y가 최대값이면 x가 y가 보다 크다, 이 조건을 안 맞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y가 z보다 큰지 확인해보고 찾죠. 두 번 만에 찾죠. 이번에 z가 최대값이면 요 값에 따라서 요걸 할 거냐 요걸 할 거냐 결정나는 거죠. 두 번 만에 찾아요. 합이 6번이에요. 아까는 합이 10번이었는데 이건 합이 6번이에요. 즉 비교라는 연산을 아까처럼 짜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짜면 더 효율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잖아요, 그죠? 전공법도 있고 사파적인 방법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답을 맞추면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코딩을 할 때는 답을 맞췄는데 답 맞추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었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재밌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숫자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최대값 찾아라.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코딩할 때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점점점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푸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 그게 컴퓨테이셔널 싱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 논리식, 명제식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표현하는가, 그 다음에
이 논리식을 이용해서 조건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공책 20권과 연필 12자루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최대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가? 뭡니까? 최대 공약수죠, 그죠? greatest, 제일 큰 common divisor, GCD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10개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쭉 10개가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최대인 정수는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 재밌죠, 그죠? 요거는, 실습 코드에도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왜 이 실습 코드에도 답이 없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푸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반복문을 배우면, 배열과 반복문을 배우면 이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는 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지 배열과 반복문 배울 때 와, 이게 이렇게 하면 더 편하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안 해보고 영상 듣고 아, 이해되네 하고 넘어가면 몸이 기억을 못하니까 금방 까먹어요. 꼭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라고, 그 강의 자료하고 실습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